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랜 강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경험 많은 의사가 오진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바로 그 의사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마리그 합격 비법, 필기와 실기 합격 전략을 갖다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커말 전문 강사 박쌤입니다. 자, 강의 안내는요, 여러분들 엑셀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수강생들 이렇게 이 영상을 보고 수업하실 수 있겠고요. 어떻게 공부할지를 모르는 자격증 취득 준비하는 수강생, 아무리 시험을 많이 봐도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수강생들, 쉽게 빠르게 합격을 원하는 수강생, 컴퓨터랑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처음 시작하는 수강생. 자, 이 모든 분들이 제 강의를 갖다가 들으시면 자격증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추어는 여러분들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따위나 취미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해하면서 그저 즐기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 보면요. 시험은 여러분들 우리 2급인데요. 필기와 실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갖다가 보시고 필기 시험을 합격하셔야 하지만 실기 시험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필기는 두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과목,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컴퓨터 일반은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스프레드시트는요, 엑셀에 대한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각 과목당 20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필기 객관식 40문항으로 각 과목당 20문제씩 출제가 된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요, 40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는요, 각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몇 개 이상을 맞아야 하냐면요, 24개 이상을 맞으면 합격입니다. 자, 24개, 각 과목당 20문제씩인데 총 40문제죠. 그럼 거기서 60점 이상이니까 24개 이상 맞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목당 여러분들 꽈락이 있어요. 꽈락이 40점 이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20문제에서 몇 개 이상을 맞아야 하냐면 적어도 8개 이상은 맞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과목에서 20문제 맞고 2과목에서 7개를 맞았어요. 그러면 27개죠. 근데 떨어집니다. 왜? 2과목이 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준비하실 때 꽈락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실기는요, 작업형 시험으로 엑셀을 갖다가 이용한 컴퓨터 작업형이고 시간은 40분입니다. 그리고 실기 점수는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지 합격이 된다라는 거. 자, 시험 접수는 여러분들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에서 이렇게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트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자, 시험은요, 상시와 정시. 지금은 정시 시험은 치러지지 않고 상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시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시간을 갖다가 원하는 요일 이렇게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 합격 발표일은요, 필기는요, 필기 시험 보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홈페이지에서 발표를 합니다. 실기는요, 시험 응시 주간을 제외하고 2주차 금요일, 그러니까 2주 후에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발표한다라는 거. 자, 상시 검정 시험 일자 변경 같은 경우는요, 시험 기준일 4일 전까지 총 3회에 걸쳐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취소나 환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4일 전까지 취소나 환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하시면요 100% 환불이 됩니다. 4일 전까지 하시면.
자, 강의 안내는요, 3단계를 통한 개념 이해, 최신 기출 문제 유형 파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히시고 기출 문제로 개념 정리하시고 기출 문제들로 또 숙달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험에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이해 위주의 수업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수업은 무의미하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들? 뭐든지 내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재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겠죠. 자, 필기시험은 공부하기 전에 꼭 실기를 먼저 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컴퓨터 일반하고 스프레드시트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그냥 컴퓨터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외워두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목 같은 경우 스프레드시트인데요. 엑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풀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실기를 조금이라도 엑셀을 조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필기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필기는 문제 은행식이고요. 최신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5개년도 문제를 모두 풀어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론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를 쉽게 풀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이론 위주의 공부도 중요하지만요. 기출 문제를 갖다 많이 풀어보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간략하게 용어와 요점 정리를 한 다음에 전자문제집.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을 본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CBT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들 이렇게 많이 풀어보시라는 얘기고요. 필기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필기는 사지선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찍어서라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필기는. 그죠? 실기는 여러분들 어떻다, 여러분들 작업형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든지 아니면 못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필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고 시험을 보러 가는 것도 좋으세요. 운 좋게 합격하면 그걸로 그냥 합격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수업 진도표 보시면요. 1작업 하시고 기본작업, 2작업 계산작업, 3작업 분석작업, 4작업 기타작업, 그리고 합격 분석 문제풀이를 갖다 이렇게 차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격 전략은요. 자격증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절대평가에 맞게 공부를 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100점 만점, 우리 100점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내가 필기 60점이고 실기 70점이니까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요. 이 밑에 부분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불합격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꼭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어려운 문제는 남들도 똑같이 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합격, 불합격은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완벽하게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는 기계입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분명히 잘 할 수 있다는 거 10번 안 되면 20번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엑셀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갖다 보는 거죠. 그만큼 뭐 한다? 엑셀 프로그램 많이 다뤄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전거를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전거를 갖다 잘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왜 못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많이 타면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죠. 머리가 똑똑하고 나쁘고 그 차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개의 기능 배웠으면 최소 5개 이상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다라고. 자격증 시험은 시간 내에 작성을 해야 한다. 10분은 단축하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한다는 거. 우리 40분 시험이죠. 실기 시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연습할 때는 30분에는 끝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박생컴퓨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영상을 갖다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합격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요.
자, 제가 이제 우리 교재에 제가 만든 이 교재에 대한 표지를 갖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률 2급 실기 이렇게 교재되어 있죠. 우선은 뭐 목차들 이게 앞에 쭉 나와 있고요. 목차들은요 1작업부터 1작업 20점, 100점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총 6개의 작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작업은 기본 작업, 계산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겠죠. 40점이에요. 100점이. 그리고 분석 작업 20점이요. 제3작업 분석 작업 20점. 그리고 제4작업 기타 작업입니다. 이거 기타 작업이에요. 제가 잘못 나왔는데 기타 작업 해가지고 20점. 총 몇 점이죠, 여러분들? 100점 만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1작업 기본 작업 그죠? 20점. 2작업 계산 작업 40점. 3작업 분석 작업 20점. 4작업 기타 작업 20점. 총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몇 점? 70점이 합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 작업을 갖다 포기하고서는 합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 작업 다 틀리고 나머지 3개의 과목을 갖다가 다 합격한다 해도, 다 맞춘다 해도 60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급에서 계산 작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계산 작업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면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시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3문제, 2문제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계산 작업이 총 5문제가 나와요. 5문제면 여러분들 총 8점씩 되어 있어요. 8, 5, 40. 그죠? 하나에 한 문제당 8점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3문제 이상 맞히면 합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3, 8에 24점이겠죠? 그러니까 2문제를 맞추면 16점이겠죠. 2문제 맞고도 합격이 되기도 합니다. 보시면 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요 1, 3, 4 자, 보세요. 1, 3, 4 다 합치면 60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계산 작업에서 2문제 맞췄어요. 그럼 16점, 그럼 76점이죠. 그래도 합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작업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2문제 이상은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각 작업별로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을 시켰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이렇게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이렇게 쭉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총 5개의 기출문제 유형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계산 작업이라서 계산 작업을 따로 70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14개의 시트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뒤에 제가 또 25개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총 한 100문제 이상의 계산 작업을 여러분들이 풀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기 있는 문제들만 풀고 가셔도 계산 작업 충분히 3개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기본 작업 첫 번째 작업으로 기본 작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작업이 20점이라고 그랬죠? 총 6개의 작업을 이렇게 학습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죠? 자, 1번 자료 입력, 두 번째 셀 서식. 1번과 2번은 고정적으로 나오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4, 5, 6 이렇게 요 3번부터 6번까지 이 중에 하나의 작업이 또 나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이렇게 작업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연습 문제들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1작업 20점 100점, 자료 입력하는 작업이 5점입니다. 자, 그리고 셀 서식 작업 10점. 3번 세 번째로 필터 작업 나와 있죠? 여러분들 필터가 이제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건 서식 이렇게 해서 5점. 이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그림 복사 또는 연결하여 붙여넣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게 이제 5점. 자, 그래서 20점 중에 이 1번과 2번은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고정이 돼서 나온다. 자료 입력과 셀 서식 작업은요, 항상 고정적으로 출력되는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거고, 3번과 4번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문제겠죠. 5점, 10점, 5점. 그래서 20점 몇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작업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기본 작업 20점. 자, 자료 입력 작업. 자료 입력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이렇게 뭐가 돼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이 문서를 보여주고 이대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입력 작업 보시면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요. 자료 입력 작업은요. 커말 2급 실기 실습 파일 엑셀 파일을 열어주셔가지고 이건 제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자료실에서 제가 이렇게 링크를 갖다가 그 더보기란에 가시면 링크 있을 텐데 거기 가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주시면 구입 문의를 해주시면 교재를 갖다가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셀 데이터 입력 여기 보이시죠? 상공 홈쇼핑몰 5월 판매 현황 이렇게 자, 본 대로 글씨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상공 홈쇼핑 5월 판매 현황 이런 식으로 글씨를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입력하는 거에서 보면 셀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 문자는 왼쪽으로 정렬,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 날짜 시간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셀 데이터 입력에서 보시면요.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그리고 날짜 시간은요. 어떻게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 자, 보시면 자, 제가 판매 가격이라고 여기다가 28,000원 이렇게 넣었어요. 28,000원. 자, 어떻죠?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거 보이죠? 32,000원.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날짜 데이터, 숫자 데이터가. 자, 날짜 입력해 볼까요? 2023년 1월 23일. 어때요?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거 보이세요? 자, 그래서 엑셀에서 숫자나 날짜 데이터는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 날짜, 시간 다 포함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들은 다 계산하는 데이터들은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숫자, 날짜, 시간. 그죠? 날짜나 시간 같은 것도 계산해야죠. 자, 문자는 왼쪽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분 이렇게 쳐볼게요. 어때요? 왼쪽으로 정렬되는 거 보이세요? 왼쪽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왼쪽으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9분 이렇게 쭉 입력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 숫자인데 01인데 앞에 붙어 있죠. 여러분들 왼쪽으로 붙어 있죠. 왼쪽으로. 자, 이 부분 보이십니까? 자, 이 부분요.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 셀에서 왼쪽으로. 그죠? 분명히 아까 선생님이 말하기로 숫자는 왼쪽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01 하고 엔터. 근데 오른쪽, 그죠? 02 오른쪽, 그죠? 자, 숫자는 맞죠,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보기에서는 왼쪽으로 돼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0을 갖다 찍는데 찍힙니까? 안 찍혀요? 안 찍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문자 데이터로 입력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기. 자, 입력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문자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요, 여러분들 싱글 쿼테이션을 갖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작은 따옴표. 자, 보이세요? 작은 따옴표를 갖다가 이렇게 찍어주시고 01이라고 입력하세요. 자, 보이십니까? 작은 따옴표 01 그리고 엔터. 자, 어떠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자, 작은 따옴표 싱글 쿼테이션이라고 그러죠? 02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뭐라? 문자 데이터로 찍힌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작은 따옴표. 아시겠죠? 여기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죠? 0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숫자를 입력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입력한 후 숫자를 입력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입력하면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문자 데이터로 입력이 된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이렇게 한 셀에 두 줄로 입력할 때는 자, 어떻게 한다? Alt 엔터를 눌러 입력 가능하다. 자, 여기 한 셀에 두 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판매. 자, 판매라고 적어 볼게요. 판매하고 Alt 키 누르고 엔터. 자, 줄 바꾸는 거 보이세요? 수량. 이렇게 엔터. 자, 그러니까 한 셀에 여러분들이 두 줄로 입력할 때, 한 셀에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하실 때는 자, 첫 번째 셀에 데이터 입력하고 무슨 키를 누른다? Alt 엔터를 눌러서 줄 바꾸기를 하시면 한 셀에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날짜 시간 데이터 입력할 때는 하이픈이나 슬러시를 구분하여 입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짜 데이터 입력하실 때는 2023년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하이픈 빼기 23일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2023년 슬러시 2월 슬러시 031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시간은요 콜론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10시 그 다음에 콜론 땡땡 14분 10초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백분율을 입력할 때는요, 백분율을 입력할 때는 숫자 뒤에 퍼센트를, 자, 그러니까 80%다 그러면 80이라고 적고요, 퍼센트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아까처럼 0으로 시작되는 이렇게 왼쪽으로 돼 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0으로 시작되는 숫자 같은 걸 입력할 때는요 작은 따옴표. 근데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면 뭐가 된다? 문자 데이터로 입력이 된다. 자, 그래서 자료 입력에 대한 내용들은요 여기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5점짜리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여러분들 입력하는데. 자, 그리고 반 정도 입력하면 입력한 문자만큼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반을 입력했다 그러면 2.5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는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내용 입력하는 거, 자료 입력하는 건 마지막에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점수가 너무 작아요. 근데 시간은 많이 잡아먹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서 차라리 다른 작업, 계산 작업이나 다른 작업을 계산 작업 한 문제를 더 푸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자료 입력 작업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셀 서식 있죠. 셀 서식은 뭐 하는 거다? 셀을 갖다 꾸미는 걸 갖다 우리가 서식을 지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셀을 갖다 꾸미는 거 있죠. 글자체를 뭐 바꾼다, 글자 크기를 조정한다, 색깔을 갖다 넣는다, 선을 긋는다, 이런 것들. 그죠? 홈 탭에서 작업을 한다. 단축키로 컨트롤 2를 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글자체, 글자 크기 또는 글자에 대한 설정 작업은 범위 지정 후 홈에서 글 곳. 자, 우리가 이제 셀 서식 작업, 두 번째 작업이 셀 서식 작업인데요. 총 5개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점이에요. 한 작업당, 한 문제당 2점씩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셀 서식 작업 여기 보이시죠? 제가 셀 서식 작업 예제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 이제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우선은요, 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셀 서식 1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A열 1부터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우선은 여러분들 A열 1부터 H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라는 얘기죠. 자, A열 1셀을 갖다가 클릭하세요.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A열 1부터 H1까지. 자, 이렇게 범위 설정되는 거 보이세요? 자,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뭐다? 범위를 설정하라는 뜻이죠. A열 1부터 H1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라. 자, 범위 지정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셨으면요,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병합하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어디에서 한다? 여러분 셀 서식 작업은 홈 작업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홈 탭에서. 홈 메뉴 있죠? 여기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글꼴 그룹 나와 있어요. 맞춤 그룹 되어 있고, 표시 형식 그룹, 스타일 그룹 이렇게 되어 있죠. 셀, 편집. 자, 여기까지는 쓸 일이 없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이 부분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A열 1부터 H1까지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게 어디 있냐면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맞춤 그룹에 있어요. 자, 글씨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돼 있죠? 그러면 맞춤에서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맞춤. 그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있는 거 보이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클릭. 어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뭐다? 합치고 가운데로 맞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풀 때는, 이거 해제시킬 때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보이세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풀리는 거. 그러니까 셋업치기를 취소한다는 얘기죠. 자, 다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글꼴 궁서체 크기 20, 글꼴 스타일 굵게 밑줄 실선으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글꼴은 어디에서 할까요? 글꼴 그룹이라고 있죠. 이게 뭐다? 글자와 관련된 그룹들이 모여져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글꼴 그룹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아까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블럭 설정,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했죠. 글꼴을 궁서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글꼴이에요. 자, 이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글씨체들이 쭉 나올 거예요. 글씨체, 궁서체라고 있죠. 이렇게 궁서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기가 힘드실 때는 그냥 쓰세요. 여기다가 글씨체 지우고 궁서체 이렇게. 자, 타자가 빠르면 차라리 입력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궁서체 크기 얼마라고 그랬어요? 20이죠. 지금 이게 11포인트예요. 이 글씨가. 이거 클릭. 그리고 20이라고 쓰세요. 20. 그리고 엔터. 어때요? 이렇게 크기 조정되는 거 보이세요? 자, 글꼴 스타일 굵게라고 그랬죠. 굵게가 어떤 거냐, 여러분들? 이게 굵게예요. 제가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대고 있죠. 이렇게 글씨 나오죠. 이게 글씨 굵게 한다는 거죠. 한번 눌러주세요. 글씨가 굵게 지정이 되는 거 보이세요? 다시 한번 누르면요. 굵기 해제되고. 자, 이렇게 되죠. 굵게. 자, 그리고 밑줄 하라고 그랬죠. 밑줄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게 기울임 꼴이에요. 이거 눌러주시면 글씨 기울어지고. 자,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 자, 그리고 밑줄, 이게 밑줄이에요. 자, 보이세요? 밑줄 실선이라고 그랬죠. 옆에 삼각형 보이세요? 드롭 단추. 밑줄도 두 가지 있어요. 그냥 밑줄, 이중 밑줄. 자, 밑줄 이렇게 실선 하나선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이십니까? 제목. 자, 그래서 첫 번째 셀 서식 작업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2번 일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라고 그랬죠. 자, 일행의 높이. 여러분들 행이 뭐죠? 이 부분이 행이죠. 행머리끌. 자, 행머리끌을 어디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행머리끌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행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라고 그런다? 열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열머리끌. 자, 행머리끌, 열머리끌. 자, 이거는 뭐라고요? 열머리끌. 여기가 열의 머리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 B, C, D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1, 2, 3, 4 적혀 있는 데는 행머리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일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일행의 높이를 갖다가 30으로 지정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를 클릭을 해주냐면 행머리끌 일행 있죠. 일자를 클릭하세요. 일자를. 자, 마우스 모양이 바뀔 거예요. 보이세요? 검정색 화살표로 바꾸죠. 이때 클릭, 왼쪽 버튼이 클릭. 자, 일행 전체가 다 설정이 됩니다. 블록으로 보이시죠? 행 전체가.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일자 있는 데서 행머리끌에서 오른쪽 행 높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행 높이 클릭. 자, 뭐라고 나와 있죠? 25.5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죠? 30으로 지정하라고 그랬으니까 행 높이를 30 그리고 엔터. 자, 행 높이가 조정이 된 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행 높이 조정하라는 거. 열 넓이를 조정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열 넓이 조정한다 그러면 열머리끌. 자, H열을 조정하겠다 그러면 H 있죠. H에서 클릭. 자, 열 전체가 선택되는 거 보이죠? 거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열 너비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열 넓이를 갖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열 넓이를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 넓이를 갖다 이렇게 조정을 또는 행 넓이를 조정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3번은요.
AR3부터 AR4까지, 여러분들 AR3부터 AR4까지 이렇게 이게 뭐라고 했죠? 범위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 자, AR 3행부터 4행까지, BR3부터 BR4까지, BR3부터 BR4.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근데 전에 있던 거 없어지죠?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 AR3부터 AR4를 범위를 잡았죠? 추가할 때는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무슨 키를 눌러주신다?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 범위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키보드에서 무슨 키요, 여러분들? 컨트롤 키 있죠? 요거. 이 키를 누른 채로 범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렇게 범위 잡았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BR3부터 BR4. 자, 보이세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잡는다, 여러분들? CR3부터 FR3. 여기 세 번째 이 부분. 자, 컨트롤 키 누른 채로 CR3부터 FR3까지. 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GR3부터 GR4.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또 GR3부터 GR4. 자, 됐죠? 마우스 손 떼시고 또 컨트롤 키 누른 채로 GR3부터 4까지. 자, 보이세요? 자, 이렇게 몇 부분을 잡은 거죠.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네 번째 부분, 다섯 번째 부분. 총 5개의 부분을 잡으라는 얘기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셋, 여기까지죠. 세 덩어리, 넷, 다섯, 이렇게. 자, 다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를 잡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래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이렇게.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이렇게 병합이 됐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추가할 때, 범위를 추가할 때는요, 이렇게 블럭 설정 잡으시고 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다른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세요? 컨트롤이 뭐다, 여러분들? 비연속적 선택이라고 얘기하죠. 컨트롤은 여러분들 비연속적, 이렇게 띄엄띄엄 내가 선택을 할 때, 알겠죠? 컨트롤이 비연속적 선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필기 때도 이런 거 물어봤죠? 컨트롤 비연속적 선택. 자, 그래서 3번 작업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목, 직원별 제품 판매 현황의 현황을 한자로 바꿔라. 이렇게. 여러분들 제목에서 현황이 있었죠? 이 현황. 자, 현황 부분을 한자로 바꾸라고 했죠.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하세요. 이 제목에서 2번 연속으로 더블 클릭. 커서가 안에 들어가는 거 보이죠? 현황을 블럭 설정 잡으세요. 현황을 갖다 마우스 포인트를 현자 앞에다 놓고 왼쪽 버튼기 누른 채로 드래그.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리고 키보드에서 한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키 있죠? 자, 여기 보시면 키보드에서 한자라고 있죠? 스페이스바 옆에 한자 키. 이거 눌러주세요. 자, 한자 키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한자 나오는 거 보이죠? 자, 문제에서 제시된 한자 현황 이렇게 돼 있죠? 입력 형식은 3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3가지 보이세요? 밑에 3가지 있죠? 입력 형식. 거기서 어떤 거 한다? 이거는 한자로만 변환, 이거는 한글 넣고 한자, 이건 한자 넣고 한글. 어떤 걸로? 한자로만. 이렇게. 여기 한자로만 바꾸시오 그랬으니까 이렇게 선택하시고 변환이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변환. 어때요, 여러분들? 바뀌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엔터. 자, 그래서 한자 바꾸는 거 이렇게 해봤습니다. 5번째 GR3부터 GR14까지 G3 땡땡 G4예요. GR3이면 어디죠? 여기죠. GR3부터 GR14까지. 자, GR14까지. GR 이거 수정해 주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GR5행이라고 하세요. GR5행부터 GR14행까지예요.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GR5행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R5부터. GR5부터, 그러니까 GR5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 14행까지, 여기 합계 부분.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이름 정의를 하라고 그랬네요. 이름 정의. 합계라고 이름을 정의해줘라. 자, 블럭 설정 잡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 상자. 자, 이름 상자.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수식 입력줄. 자, 제가 이렇게 표시 지금 해드릴게요. 수식 입력줄.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수식을 입력하는 줄. 여기를 이름 상자라고 얘기해요. 이름 부분, 이름을 넣는데 이름 상자. 셀에 대한 이름, 어떤 특정 부분의 범위에 대한 이름을 지정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상자를 갖다가 클릭하시고
자, 이름 상자 여기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여기 GO 셀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지우세요. 딜리트 키로 지우고 이름을 넣어주세요. 합계라고. 자, 합계 이렇게 하고 엔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빈 셀, 자, 빈 곳 클릭하시고 여기 빈 곳 찍어주세요. 그럼 셀 주소, 셀 이름 들어가는 거 보이죠? J10이다. 지금 이 셀 주소가. 자, 이름 상자 한번 눌러보세요. 이름 상자 여기 버튼 있죠? 여기 제가 어디 가리키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요 버튼 드롭 단추 눌러보세요. 자, 드롭 단추 누르면 이렇게 딱 누르면요, 이름 합계라고 정의된 게 있어요. 보이세요? 합계라고 아까 정의해놨죠? 합계 클릭해보세요. 합계 부분이 범위가 잡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름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은 합계라고 이름을 만들자. 우리 셀 이름처럼. 자, 그래서 이름 정의해주면 나중에 계산할 때 이렇게 참조를 해요. 자, 보세요. 제가 sum이라는 함수가 뭐 한다? 합계를 구할 때 쓰는 함수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합계라고 이름 정의했죠? 합계라고 적어볼게요. 합계 가로 닫고.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합계라고 제가 이름 적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범위 잡히는 거?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합계의 범위를 가져와라. 어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름 정의라는 거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들. 자, 이름 정의를 만약에 잘못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름 정의 지울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름 정의를 잘못했다. 이름 정의를 지울 때는요, 여기로 가세요. 수식, 여기 수식 탭 있죠? 자, 메뉴에서 수식을 가세요. 수식을 가셔가지고 여기 수식이라고 있죠?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식 선택하고 어디로 간다? 이름 관리자 클릭하세요. 자, 이름 관리자를 클릭 이렇게 하시면 자, 뭐가 뜨죠, 여러분들? 합계라고 이름 정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 합계라고 아까 이름 정의하는 거. 이걸 갖다 뭐 한다? 삭제. 이렇게 해서 삭제하겠습니까? 그럼 확인. 그러면 이름을 정의한 걸 삭제를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눌러볼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잘못 정의를 하셨을 때는요, 어디로 간다? 수식에서, 여기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에서 삭제를 하신다라는 거. 자, 5번까지 됐고요.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은요, AR3부터 H4N까지. AR3이 여기죠? H4N까지.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뭐 한다? 셀 스타일 강조색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셀 스타일 강조색 5. 자, 셀 스타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홈 탭에 가시면 되세요. 홈 탭에서 스타일 그룹이라고 있죠. 스타일 그룹. 여기 조건부 서식 있고 표 서식이 있고, 자, 여기 이 부분이 셀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요 제가 가리키는 부분 보이세요? 여기가 뭐다? 셀 스타일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요? 셀 스타일. 자, 셀의 스타일을 지정한다. 셀 스타일. 이 부분. 자, 그래서 문제에서 셀 스타일 강조색 5번이라고 되어 있죠. 강조색 5. 자, 여기서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이 버튼. 자, 확장 메뉴, 이거 더보기 메뉴예요. 요거 눌러주세요. 제가 가리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부분을 클릭하세요. 클릭. 자, 보이시죠? 쭉 나오는 거. 여기서 강조색 5라고 있죠. 이렇게 파란색. 강조색 5라고 클릭.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셀에다가 그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을 입힌다는 얘기예요. 셀 스타일.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요. 자, 그리고 7번. H10행셀. H10행셀이면 여기죠. 자, H10행셀에 판매 총액의 최소값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메모 삽입, 메모. 그죠? 메모를 삽입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메모는 자동 크기, 맞춤에서 자동 크기. 우리 메모 같은 거 남기죠? 여러분들 포스트잇 붙이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셀에다가 내가 메모를 남긴다. 자, 그래서 H10행셀, H10행셀이면 여기죠?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에다가 메모를 넣어달라고 그랬죠? 자, 엑셀에서 메모를 어떻게 넣느냐? 그러면 H10행셀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만, 메모는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메모 삽입 보이시죠? 메모 삽입 클릭.
자, 여러분들 노란색 포스트잇 박스 만들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메모예요. 자, 그리고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지우세요. 위에 있는 글씨는 지우시고 여러분들이 백스페이스 바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시고 그 다음에 글씨 쓰세요. 판매 총액의 최소값. 판매 총액의 최소값. 이렇게. 자, 메모에다가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그리고 자, 빈 곳에서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메모가 사라지죠. 자, 근데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메모가 들어가 있는 셀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대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갖다 대시면 메모가 나와요. 자, 보이죠? 다른 데 갖다 대면 없어지고 또 갖다 대면 나오고. 자, 메모를 항상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메모 셀을 클릭하시고 메모 클릭하고 오른쪽 뭐라고 한다? 메모. 자, 여기 보세요. 메모와 관련된 3개의 메뉴 있죠. 메모 편집, 삭제, 표시 숨기기. 자, 메모 표시라고 있죠. 이 부분 클릭하세요. 자, 그럼 메모가 이렇게 계속 표시가 됩니다. 어때요? 자, 다른데 이렇게 내가 클릭하더라도 아까는 메모가 사라졌는데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메모 서식에서 자동 맞춤, 자동 크기라고 그랬어요.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 자, 이 크기를 갖다가 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메모 크기 조정해 볼게요. 자동 크기. 이거 클릭. 자, 메모 테두리 있죠. 이 선. 검정색 선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테두리 선, 이 테두리 요 선 선택할 때 이 테두리 선을 클릭하세요. 자, 그래서 테두리 선을 마우스로 클릭.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클릭하고 오른쪽. 메모는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이라고요. 자, 클릭하고 오른쪽. 그리고 메모 서식이라고 나옵니까? 메모 서식. 메모를 꾸미다. 그죠? 메모 서식 클릭. 창 뜨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창이 떠요. 메모 서식이라고 창 나오는 거 보이죠? 거기서 맞춤에서 여러분들 맞춤이라고 찾아보세요. 맞춤이라고 있죠? 여기 맞춤 이렇게. 거기 맞춤이라고 눌러주시고 맞춤에서 자동 크기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자, 맞춤에서 자동 크기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자동 크기.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확인. 어때요? 크기 자동으로 딱 맞춰지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자, 제가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자, 보세요. 오른쪽 메모 서식. 이게 아까처럼 맞춤이 안 나오죠. 글꼴밖에 안 나오죠.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느냐? 선생님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죠?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커서가 여기 보이세요?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거.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메모 서식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글꼴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테두리 있죠? 테두리를 이렇게 화살표 4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클릭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른쪽 메모 서식. 이제 맞춤이라고 나올 겁니다. 맞춤 나오죠. 그리고 자동 크기 확인.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는데 선생님 저는 2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빈 공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밑에 빈 줄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밑에 뭐가 들어가 있다? 빈 줄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빈 줄을 없애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해 보세요. 메모 안에. 그리고 커서 여기 들어가 있죠. 지금 깜빡깜빡거리죠. 자,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커서를 최소값 그 뒤에다 놓고 딜리트 키로 이렇게 누르세요. 딜리트 키로 최소값 여기다가 놓고 딜리트 키 그리고 클릭. 어때요? 빈 줄이 없어져 가지고 다시 딱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7번 자, 여기까지 메모 넣고 그죠? 메모 표시하고 자동 크기 조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메모 넣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8번 문제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GR5부터 GR14 영역은 GR5부터 여기죠. GR14 요 영역은 이 부분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자를 붙여라. 여기 보이시죠? 1000이면은 천 단위마다 컴마 찍고 원자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이런 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블럭 설정 이렇게 잡으세요. GR 5부터 GR 14까지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범위 설정한 다음에 오른쪽이요. 그리고 셀 서식 가시면 자, 셀 서식 창 뜨죠. 거기서 표시 형식 그룹 가서 표시 형식을 바꾸는데요.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라고 그랬죠. 사용자 지정 서식. 자, 그리고 G 표준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G 표준. 자, 이걸 갖다 뭘로 바꿔주냐면 샵, 샵 0이라고 바꿔주세요. 샵, 샵 0. 자, 여기 보이시죠? 네 번째 거 샵, 샵 0. 자, 샵, 샵 0은 샵이나 0은 숫자 서식기호라고 그래요. 얘네들을 뭐라고 그런다? 숫자 서식기호. 숫자 서식기호. 숫자를 대신해서 쓰는 기호에 한마디로 숫자를 대신해서 사용한다. 샵이 찍히고 0이 찍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숫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숫자 세 자리마다 컴마 찍어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샵하고 0의 의미는요. 샵은 의미 없는 데이터는 공백 처리한다는 거예요. 공백. 그러니까 숫자가 없으면 여기는 다 공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0은요. 데이터가 있던 없던 0 값을 찍는다. 0 값을. 알겠죠? 0 값을 찍는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던 없던 0을 찍어준다라고. 자, 우선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샵, 샵 0이 천 단위마다 컴마 찍으란 얘기구나. 자, 그리고 둘이에 원자를 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이 부분에다가 샵, 샵 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원자. 자, 근데 원자 쓰실 때는 큰 따옴표를 이렇게 묶어서 원을 갖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세요? 제가 넣을 때 어떻게 큰 따옴표. 자, 큰 따옴표로 묶었습니다. 여러분들 큰 따옴표로. 자, 보이시죠?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셔야 한다는 거. 우리가 나중에 함수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함수에서나 여기 셀 서식에서 문자는 큰 따옴표로 묶어줘라. 이렇게. 그리고 확인. 자, 보이세요? 세 자리마다 컴마 찍는 거 보이시죠? 여기 숫자 세 자리마다 컴마 찍고 원자 붙여라.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셀 서식. 그죠? 사용자 지정 가서 샵, 샵 0, 원.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 왜 이렇게 안 쓰죠? 그러니까 985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이렇게 쓰면 되죠. 입력은 되죠. 근데 뭘로 되죠? 여러분들 왼쪽으로 정렬되잖아요. 왼쪽이 뭐라고 그랬죠?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문자 데이터. 그죠? 이렇게 되면 문자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 지금은 몇 개 안 되지만 만약에 1000개, 2000개의 데이터에다가 컴마 찍고 원자 붙여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어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와 원자 붙여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9번째는요. AR 5부터 AR 5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AR 14까지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라. 이렇게 돼 있죠.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이름 뒤에 님, 이우진 님 이렇게 돼 있죠. 님자 붙여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블럭 설정 잡고 똑같아요.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간다? 사용자 지정 가서 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 G표준이라고 돼 있죠. G표준. 이거 G표준이라고 돼 있는 거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고, 자, 여러분들 숫자 2번 골뱅이 있죠? 쉬프트 키 누르고 2. 자, 골뱅이 찍히죠? 이거 @이라고 그래요. 이 기호를. 골뱅이 기호 우리 흔히들 이렇게 얘기죠. 그 다음에 큰 따옴표하고 님. 이렇게 님 이렇게 하세요.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골뱅이가 뭐다? 문자 서식기호라고 그래요. 얘는 뭐라고요? 문자 서식기호. 그러니까 문자를 대신해서 쓰는 기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골뱅이. 그러니까 문자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죠? 박사님, 박사, 그럼 박사님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는 문자 서식 기호구나. 문자를 대신해서 쓰는 기호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원래 큰 따옴표를 이렇게 넣어줘야 하는데요. 이거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붙어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문자일 때 @기호를 이용해서, 골뱅이 이용해서 이렇게 문자 뒤에 글씨를 붙일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0번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AR3부터, 자, AR3이면 여기죠. AR3부터 H14행까지, 여기까지 모든 테두리 적용하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모든 테두리 적용하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글꼴 그룹에 있어요. 자, 글꼴 그룹의 테두리. 자, 보이세요? 이거. 제가 어디 누르는지 있죠? 글꼴 글씨 위에 이쪽. 이게 테두리예요.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자, 보이세요? 모든 테두리 클릭. 어때요? 테두리 선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다시 한번 테두리 들어가세요. 여기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보이세요? 이거 클릭. 자, 바깥쪽으로 굵은 테두리 넣으란 얘기죠. 빈 곳에서 클릭.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 그어진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가 지정이 됐다? 테두리가 지정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셀 서식과 관련된 10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5문제가 나오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 딱 압축시켜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사용자 지정 서식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